기회가 된 거야. 이제 만점을 받아서 표점을 높게 받는 방향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100점으로 환산을 해보면 160점짜리라는 얘기거든요. 국어인가요? 국어가 이번에 만점이 150 몇 점이었죠? 그죠? 국어, 그거보다 높은 거예요. 그거보다 높은 겁니다. 80을 2 곱하면 160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일단은 이번에 커트라인. 이투스랑 EBS 뭐 번갈아 가면서 좀 봤는데요. 일단 1등급 컷이 41에서 4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2등급 컷이 왜 33이야? 어디 갔어, 중간에? 아니, 원래 보통 42점이 1등급 컷이다라고 하면 2등급 컷은 막 38 정도 돼야 되잖아요. 3등급 컷이 33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중간에 사라졌어. 어디 갔어? 완전 잘하거나 애매하게. 그렇죠, 그거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상위권만 남아있고 그 애매하게 막 2등급 받던 애들이 이제 화투를 선택하러 그냥 표점을 노리러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사탐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라인이 좀 비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 받을 애들이 2등급을 받게 된 거죠. 이것도 나름 좋은 거야. 나름 이것도 이제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3등급 컷 봤어요? 3등급 컷? 26이야. 절반을 맞으면 3등급이야. 아니, 근데, 막, 몰이나, 뭐, 중화 반응,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예요?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그거 빼고, 나머지는 맞출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3개만 3점짜리라고 하더라도 41점이에요. 나머지를 맞추면. 그것만 해도 1등급이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야. 어쨌든 만점 받읍시다, 우리. 아시겠죠? 자, 좋아요. 일단은 해설이니까 1번부터 좀 볼게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연료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연소기 때문에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반응이죠. 무조건 연료라고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연소니까 발열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냉각팩이라는 말이 보이죠? 냉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흡열 반응이다. 답이 되셨죠? 자, 프로페인은 탄소가 들어갔으니까 탄소화합물인데 질산 암모늄은 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 XY인데. 자, X는 뭐, A가 플러스. 그죠? Y는 이제 B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죠? Sorry. B가 마이너스. 그 다음 G를 보면, G가 이제 C가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X와 G의 결합 반응식을 보면, 이온 결합의 그 식을 보면, XG2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당연히 그 X가 2가고 G가 1가다. 얘가 이제 2가가 돼야 되고요. 얘가 이제 1가가 돼야 된다라는 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1대2로 이제 결합을 한 겁니다. 그럼 X 2가 플러스가 되는 거는 X는 이제 마그네슘밖에 안 되죠. 이렇게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제 Z. G는 뭐야? G는 이거 2개짜리 붙어 있고 이제 음이온이니까 1가 음이온 플로린이죠. 자, Y는 뭘까요? Y는 똑같이 2가가 돼야 되죠. 1대1로 결합하니까. 1대1로 결합하기 때문에 2가 마이너스가 되려면은 얘는 산화이온이다. 그러니까 산소죠. 산소. 산화이온이 돼서 산소. 됐죠? 자, 기억 그래서 맞고요. 1분의 2 더하기 2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금속을 얘기하는 거야. 자, X는 금속이니까 마그네슘은 전성과 연성 다 있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YG2라고 하면 OF2입니다. OF2. 전기음 성도가 플로린이 더 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극성이고요. 산소가 플러스 극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됐죠? 그 다음 3번. 앞장이 틀릴 만한 거 없지? 네. 자, 일단 반응식을 좀 쓰시면 됩니다. 반응식을. 자, A2B4 그리고 이제 C2가 반응을 해서 AC2랑 B2C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개수비를 좀 맞춰볼까요? 개수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면 요걸 1로 잡으면 되죠. 원소랑 원자가 가장 많은 거 1로 잡으면 얘가 이제 2니까 여기도 2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B가 4니까 여기도 2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C가 몇 개가 돼야 돼? 총 6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3이 됩니다. 지금 반응 전에는 반응물만 있고요. 반응 후에는 생성물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둘 다 한 개 반응물로 보시고 반응 후에는 생성물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0.1g, 0.3g.
그러니까 원래 FM대로 하면 이걸 분자량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원자량 B가 먼저 나와 있고요. 원자량 B가 먼저 나와 있고 일단은 우리가 몰수 B는 알잖아. 몰수 B 1대 3이고 질량 B가 이렇게 1대 3이야. 그러면 나와 있으면 그 질량 B를요. 질량 B를 몰수 B 1대 3으로 나누면 얘가 분자량의 B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분자량의 B. 그럼 분자량이 지금 1대 1, 즉 분자량이 같다라는 얘기야. 자, 지금 분자량이 있어서 원자량이 먼저 제시가 돼 있어요. 원자량은 A 대 C가 7대 8이라고 했으니까 A를 7, C를 8, C 8 이렇게 하면 자 얘는 이제 몰라도 얘는 알죠. C가 2개니까 분자량은 16. 그럼 분자량이 지금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16이 된다. 그럼 16이 되려면 얘가 7, 7, BBBB 하면 16인 거예요. 그럼 B가 얼마예요? 자, 7, 7, BBBB 하면 16이라고.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됐죠? 됐어?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몇 몰 나왔냐? 우리가 이제 몰수를 기준으로 잡을 때 그냥 이제 개수비를 몰수로 했으니까 이런 분자량이랑 뭐 질량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이제 몰수비가 2대 2죠. 2대 2. 그럼 일단은 분자량을 먼저 설정을 해볼게. 분자량을 설정을 해봐봐. 자, 분자량. 자, 7 하나에다가 cc. 그럼 얼마야? 23이죠. 그 다음에 얘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8 하면 얼마야? 그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몰수비랑 분자량비를 곱하면 질량비가 된다. 알겠죠? 자, 얘가 이제 x고 얘가 이제 y인가요? 맞아요? x랑 y인가요? 오케이. x, y는 우리가 어차피 비율만 구하면 돼. x 얼마야? y 얼마야? 구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y분의 x가 얼마니? 그러니까 상대값, 즉 비율만 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몰수비는 얘는 2대 2니까 1대 1이죠. 2대 2. 그러면 분자량의 비는 몇 대 몇이야? 그대로 23대 9니까 이거를 곱하면 얘가 질량비가 된다. 질량비는 23대 9. 얘가 x고 얘가 y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다. 되셨습니까? 자, 이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시간이 좀 부족했지? 이번에 좀 어땠어? 뒤에 4페이지 풀었어요? 좀? 손 됐어? 4페이지 4문제 있었습니다. 맞죠? 4문제 맞죠? 17번부터. 어디까지 했어요? 건드린 거. 아예? 그러니까 앞에서 고민해서 그래. 뭘까? 이러고 있으면 이제 하나씩 날아가는 거야. 20번 날라가, 19번 날라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고민하고 있으면. 근데 만약에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든 항상 대비책을 생각을 해놔야 돼. 만약에 수능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똥신호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서 만약에 시간 조절에 실패를 해서 내가 지금 15번, 16번을 풀고 있는데 3분 남았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최소한 16번까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풀어야 됩니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16번까지 마킹을 먼저 하세요. 4문제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풀 거야? 제일 멍청한 짓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OMR 카드를 보세요. 몇 번이 제일 없는지를 확인해. 1, 2, 3, 4, 5번 중에. 알겠어? 그리고 나서 2번이 제일 없네. 자, 그러면 나는 10초 남았을 때 2번으로 올인할 거다. 그리고 나서 17번을 푸세요. 이해돼요? 17번을 풀고 있는데 자, 이제 걷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푸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찍어서 맞춘 것도 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실력인 거야. 찍어서 맞는다는 거는. 그냥 어느 곳을 고를까. 이거는 운이지 실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찍기를 실력으로 발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개소리라는 건 아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을까. 그지? 풀어서 맞춘 거랑 찍어서 맞춘 거랑 어차피 맞은 건 똑같잖아요. 그럼 최대한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봐. 다음에 5월 모의고사 땐 그렇게 연습하는 거야. 아시겠죠? 시간 없으면 그렇게 해야 돼. 이번 어떻게 찍었어, 너? 혁준이. 항상 찍던 거. 응? 항상 찍던 거. 그냥 이렇게, 몰라. 1번, 4번, 5번, 2번 이렇게 찍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치.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 푸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긴 해. 다 푸는 게. 자, 일단은요, A가 B보다 크대요. A가 B보다 크대. 그럼 점점 줄어드는 거는 뭘까요? 이게 승화작용이잖아. 승화작용. 그러니까 처음에 정반응은 기체가 되는 승화고, 역반응은 고체가 되는 승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점점 줄어드는 건 처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가니까 고체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얘가 이제 고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반대로 기체겠죠. 그럼 점점 늘어나야 되겠죠.
늘어나야죠, 기체는. 자, 그리고요, 얘가 이제 x다. 자, 평형이 언제 이루어졌냐? 2t일 때. 그럼 2t부터는 다 그대로가 돼야 돼, 그대로. 그러니까 d랑 x는 똑같아야 됩니다. 되셨죠? 자, 기억은, 고체이다. 맞고요. 니은, x가 d보다 크다. 틀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으로 승화되는 속도. 자, 기억이 니은이니까 이게 정반응이죠. 정반응의 속도분의 역반응의 속도. 정반응의 속도분의 역반응의 속도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당연히 처음에는 정반응의 속도가 더 크죠. 처음에는 정반응의 속도가 더 크고 역반응의 속도가 더 작은데 이제 평형 후가 되면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1이 돼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은 누가 더 커요? 3t가 더 크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틀렸죠, 디귿?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자, 이런 거 너무 시간 오래 끌지 마. 동의원소. 그러니까 문자 나왔다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이거 봤잖아. 비율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비율 이렇게 나왔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갑자기 동종이원자 분자가 됐을 때 x2잖아, 이게 x2. x2가 이렇게 동종이원자 분자의 분자량의 종류가 3가지면 동위원소는 몇 가지라고 했어, 무조건? 2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 그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 했을 때 끝과 끝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m-2고요. 그러니까 이제 2m 플러스 2죠. 이렇게. 그러면 끝과 끝만 보면은 x는 m-1과 m 플러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둘이 더한 거 가운데가 2m이죠.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 끝에가 비율이 똑같잖아. 꺾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이거 무조건 둘 다 50, 50하죠. 이렇게. 그래야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이거는 이렇게 만난 거랑 이렇게 만난 거 두 개니까 둘이 합치면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존재기가. 이제 요거는 이제 하도 많이 풀어서 우리가 알 거고요. 자, 이제 y도 똑같이 분석을 해볼 건데 y도 마찬가지로 동종이원자 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야, 그리고 우리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알지 않냐? 동위원소도? 거의 외우다시피 많이 봤잖아요. 이것도 일단 2가지인데 9. 자, 실제로 이제 있는 원소만 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 이거 뭐야? 브로민이야, 어차피. 그럼 이거 뭐예요? 9대 6대 1 너무 많이 봤어. 뭐야, 이거? 엄사 그냥. 16분의 9, 16분의 6, 16분의 1 이거 연습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일단은 문자로 풀어야 되니까 2n-2랑 2m 플러스 2만 보시면 동위원소 2가지가 m 플러스 1과 n-1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1은 이거 전체, 자, 뾰로롱 하면 16분의 9죠. 16분의 9. 그 다음에 얘는 16분의 1이죠. 전체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 제곱이니까 나누면은 얘는 비율이 얼마야? n 플러스 1은 4분의 1이 되겠죠. 얘는 n-1은 4분의 3 이렇게 된다. 됐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놓고요. 그 다음 자연계에 존재하는 XY의 분자량. 이 존재비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XY라는 거는 일단 제일 작은 거 먼저 볼까요? 제일 작은 거는 뭐야? 분자량이? m 플러스 n,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m-1이랑 n 플러스 1 더하면 그냥 n 플러스 n 마이너스 2. 이렇게, 요게 제일 작겠죠. 그럼 이제 요 비율을 곱하면 8분의 3입니다. 그럼 전체가 8인 거를 찾아보자. 했을 때 어차피 나오는 게 지금 아니면 뭡니까? 지금 n 플러스 n 마이너스 2가 일단 존재하는 게 2번 아니면 4번이거든요. 2번 아니면 4번인데 8분의 3이 될 수 있는 거 4번이잖아요. 바로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 구할 필요 없잖아. 왜 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둘 중에 그냥 답만 찍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가 있는 것만 찾으면 일단 2번, 4번이라고 우리가. 됐어? 그리고 나서 8분의 3이 되는가 그게. 근데 봐봐. 2번은 요 비율이 5야 5. 5가 어떻게 8분의 3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냥 4번 찍는 거예요. 3 맞잖아 그거는. 됐어? 나머지를 왜 보냐는 거지. 시간이 없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응? 뭐라고? 제가 6번을 틀려가지고. 6번을 틀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자, 공유 전자쌍수가 3인가? 3인 거, 요거, 밖에 없잖아요. 3. 이제, 얘, 4. 탄소니까 4. 4.
2.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역이죠. BF3가 기역이고요.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 수가 2개인가? 그거는 이제 얘랑 얘잖아요. 얘랑 얘.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써있죠, 이미. 그러니까 이제 니은이 얘가 되겠죠. CO2가 니은. 이렇게. 그럼 이제 남은 게 디귿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귿이 얘죠. 그럼 가는 뭘까요? 가에 대해서 yes는 얘고요. 그 다음에 no는 얘잖아요. 그럼 뭐 기역 극성 분자인가? 그럼 얘는 무극성 분자니까 아니요. 맞죠? 얘는 yes 맞죠? 그래서 기역 맞고요. 니은 결합각은 니은이 기역보다 크다. 180도가 제일 크니까 기역이 뭔지 쳐다보지 마. 그냥 니은이 일단 제일 커요. 180도보다 큰 거 없어. 그냥 맞는 거야. 기역이 누군지 바로 보지 말고 그냥 그 시선조차 시선 처리하는 시간조차 아끼라고. 응? 그러니까 니은이 맞죠. 그럼 디귿. 디귿의 분자 모양은 평면삼각형이다. 이거 COF2 평면삼각형 맞죠? 정답은 5번. 됐어요? 네, 이렇게 7번. 아니. 네? 왜? 니은 시옷도죠. 디귿이요, 지금. 디귿의 분자 모형은 평면삼각형이다. 아니 기억. 극성 분자인가는 가로 적절하다. yes에 대해서가 얘고요. no에 대해서가 얘잖아요. 얘는 극성 분자가 아니니까도 yes면 한글을 좀 제대로 읽어보세요. 알겠죠? 국어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집중을 읽을 때. 고 1등급이라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국어는 됐는데 이게 집중력의 문제거든요. 자, 이거 나오면 이런 유형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자수 나오면 그냥. 자, 나트륨의 원자의 전자 배치. 그럼 나트륨 본 순간 우리가 바로 쓰는 겁니다. 1s, 2s, 2p, 3s 쓰면 되잖아. 그냥 써서 여기 나와 있는 양자수 나열하시라고요. 그게 더 빠르다고. 그게 풀이가 n, l, ml 딱 쓰면 되잖아. 그래서 1, 2 이거 몇 초나 걸린다고요? 0, 0, 1, 0 이렇게. 그죠? 자기한수 0, 0, 마1, 0, 1, 그 다음에 0. 이렇게 이제 쓰고 나서 보시면 더 훨씬 편하다니까. 이해돼요? 이게 더 빨라 그리고. 자, 그럼 이제 n-ml, n-ml 이 1이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요거 또 이것도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이제 요거 다 더했을 때 4가 되는 거는 뭘까요? 이건 안 되죠. 요거죠. 이거죠. 이렇게. 2 빼기 1은 1. 2, 1, 1 더하면 4.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찾으라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n 빼기 ml. 요게, 그러니까 주양자수 빼기 자기양자수가 2가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얘 가능하죠, 일단. 근데 문제는 요것도 이제 2가 돼야 돼. 다 더한 것도. 이것도 이제 다 2가 되네요. 맞아. 나머지 혹시 되는 거 있어요? n 빼기 ml이 요것도 가능하긴 한데 이거를 다 더했을 때는 3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나가 되는 거예요. 찾으면서 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n 빼기 ml이 3이 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요거에서 이거 빼거나 아니면 이거에서 이거 빼거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가 되는 거 다 더했을 때 얘 다 더하면 2가 되죠. 근데 얘 다 더하면 3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다죠. 이렇게.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는 어차피 3인 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냥 얘죠. 이렇게. 끝. 자, 기억 가의 부양자수는 방향자수는 1이다. 맞죠? 요거 1. 나와 다는 에너지 준위가 같다. 이게 ES랑 EP가 어떻게 같아요? 얘는 다전자잖아. 나트륨이니까 같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소라고 나오면 같은데 나트륨은 안 같은 거죠. 수소는 같은데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 틀렸다. 라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2개이다. 3s1이잖아. 나트륨은. 나트륨 끝에 오비탈이 3s1이라고요. 하나죠. 정답은 1번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거 풀면서 하라고 말씀드렸죠. 0.2몰 농도를 만드는 거래. 결론이 이제 0.2몰 농도를 만드는 건데 첫 번째 과정을 볼게요. 0.1몰 농도 A 200ml에 자, A, N몰을 모두 녹이고 N몰을 모두 녹이고 물을 섞어서
0.2몰 농도 250ml를 만든다. 이거 곱하면 몰수잖아. 그러니까 용질의 몰수만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죠. 용질의 몰수에 대해서만. 얘 몇 밀리몰이야? 20밀리몰이야. 이렇게. 자, 얘 n몰이거든요. 단위를 통일시켜야 돼. 근데 0.01로 할 것인가? 얘를 그냥 1000n으로 할 것인가? 그럼 네 마음이야. 어떻게 할래? 싫어. 0.02몰. 그 다음에 이제 n. 이렇게 더하면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입니까? 50이니까 0.05죠. 이렇게. 그럼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빰. 이게 얼마야? 0.03몰.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n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보시면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자, 풀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0.1몰 농도 이제 V 밀리리터. V 밀리리터다. 밀리리터. 자, 이거와 그 다음에 이제 0.4몰 농도 얘를 이제 100ml를 혼합을 한답니다. 혼합을 해서 자, 이거는 이제 0.2몰 농도 250ml. 자, 이거는 밀리로 갈래? 뭘로 갈래? 뭐로 갈래? 밀리로 갑시다. 왜냐면 밀리밖에 안 나와있잖아. 밀리리터, 밀리리터, 밀리리터. 안 낫기네. 좋습니다. 얘는 이제 0.1V죠. 전체 몰수는 0.1V에다가 40을 섞었더니 둘이 곱한 거. 자, 얘가 됐죠. 얘는 이제 50이 됐죠. 그러니까 V는 얼마? 100. 이렇게 또 나오죠. N 나왔고, V 나왔고. 이렇게. 세 번째 힌트 볼게요. 자, X몰 농도에 V밀리. X몰 농도 이제 V밀리에 물을 넣어가지고. 물은 의미가 없죠. 자, 어쨌든 0.2몰 농도 250ml를 만들었다. 뭐야, 이거 둘이 곱한 게 이거 둘이 곱한 거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X 곱하기 V는 50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V는 어차피 우리가 바로 위에서 구해놨으니까 그냥 100, X는 50이다. 그래서 X는 0.5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농도는 이제 풀면서 내려가고 용질에 집중해라 라고 했죠. 됐지? 자, 그다음 9번. 자, 9번. 마, 알, 칼 중에 이제 하나다. 라고 있고요. 1차 이온화 에너지. 예, 순서만 그냥 매길게요. 순서. 자, 누가 제일 크냐? 그냥 이것만 보고 1차 이온화 에너지 누가 제일 큰지 알 수 있잖아. 누가 제일 커요? 마그네슘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0.58로 제일 크거든요. 1차 이온 에너지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그네슘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Y랑 G가 문제인데, Y랑 G는 이제 뭘로 비교하냐면, 2차 이온화 에너지 분의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 했을 때, 얘가 더 크더군요. 그러네. Sorry. 자, Z가 마그네슘이냐?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거 마그네슘이 이제 G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차분의 3차가 얘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 이제 했을 때 요거거든요. 그럼 이제 비교할 대상이 얘랑 얘잖아. 근데 이거 아세요? 3차 이온화 에너지로 갈 때 갑자기 커지는 거는 빼기 1이니까 2족이죠. 그럼 2족인 거 누구야? 더 큰 애가? 더 큰 애가 2족이 돼야 돼,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칼슘이고, 얘가 알루미늄이죠. 끝이야. 자, 기억 맞고 니은 Y는 4족이죠, 칼슘은. 틀렸죠, 니은. 1차분의 2차는 X랑 G 중에 누가 더 크냐? 1차분의 2차. 1차분의 2차는 이제 그래프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뭐, 장황한 그래프를 이제 그릴 게 아니라, 저 X는 어차피 이제 알루미늄 하나, 그 다음에 Z는 이제 마그네슘이니까 얘네 둘을 비교하시면 되죠. 자, 이거 13족이고 2족입니다. 2족에서 13족 갈 때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1차는 2족에서 13족 갈 때 감소하니까 얘가 작고 얘가 크죠. 이것만 보고 바로 이거야, 그냥 바로. 시간 아껴. 알잖아.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이제 굳이 이거를 증명을 안 해도 이거라는 거 알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간도 우리가 이제 아껴보자.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래도 해설이니까. 자,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렇게. 실전에서 이것만 보고 이거야 이렇게 바로. 알겠죠? 그래야 우리가 중화반응 양적 관계 푼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1차 자리는 이제 마그네슘이 여기 있고요. 알루미늄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갈 때. 근데 1차죠. 1차는 이건데 2차가 되면은 이제 왼쪽으로 한 칸 가니까 마그네슘이 내려오고 알루미늄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된다. 되셨죠?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지. 자, 그럼 10번. 자, 굉장히 낯선 산화환원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개수비 맞추는 거.
자, 이것도 이제 볼게요. 일단은 산화수 먼저 써볼까요? 산화수 먼저 좀 써볼게요. 그 밑에다가 일단은 다 더해서 마이너스 1가가 되니까 플러스 3이죠. 이렇게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랑 얘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얘는 0인 건 확실하게 알잖아. 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얘가 환원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환원되는 애가 산화제. 그럼 당연히 얘가 이제 환원제겠죠. 지금 문제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는 3대 1의 몰비로 반응한다. 아, 그러면 이 3대 1이네요. 3대 1. 그죠? 3대 1로 반응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간단한 계수비를 먼저 내가 맞춰보라 했잖아. 여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붙여봐. 뿅. 그러면 3과 2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활용해도 돼요. 자연수니까 어차피. 그러면 3대 1로 맞추려면 얘를 뭐 분수로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둘이 곱하면 6으로 가면 되냐? 그럼 얘가 자동으로 2예요. 얘가 3이고. 그죠? 얘도 2겠죠. x가 두 개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산화수를 알 수가 있는 게 환원된 값이 얼마냐. 얘가 한 개당 1 감소했으니까 1 곱하기 6이라서 마이너스 6이지 않습니까? 그럼 산화도 똑같이 감소한 산화수랑 증가한 산화수가 같아야 하므로 얼마 증가해야 돼? 6 증가해야 돼. 근데 두 개니까 2 곱하기 3 해서 플러스 6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3만큼 증가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6이 돼야지 3에서 6으로 간 거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n도 알 수 있어요. 왜?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고 플러스 6이 합쳐지면 n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풀었던 방식을 역으로 푸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죠? 산화수를 보고 이게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를 맞춘 다음에 계수비를 맞춘 거잖아.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계수비의 힌트를 먼저 잡아준 다음에 얼마가 바뀌었을까요?를 이제 넣는 거죠. 넣어서 이제 이 산화수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계수비 다 찾았죠? 요거 나머지 풀어야 되죠. 자, 요거 산소 원자수가 지금 몇 개야 총? 10개죠? 산소가 이제 10개니까 여기 이미 8개가 있거든요. 여기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수소 원자수가 4개니까 여기 있어. 그럼 끝났죠? 정답 1번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은 이주기원소로 구성된 세 가지. 그리고 맨 끝에 보이시죠? 옥텟 규칙을 모든 원자가 만족한다. 우리 이거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어. 기억나죠? 분자 종류별로 다 외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중심 원자가 2개인 경우로 보시면 돼요. 자, 다중결합은 표시를 안 했대. 다중결합은 이제 표시를 안 한 상태고, 중심 원자가 이렇게 돼 있대. 야, 그러면 빨리 안 봐도 이제 Y는 우리가 F로 잡아야죠. 서브 원소는 F밖에 안 돼. 이주기잖아. 공결합 하나 하는 거 서브 원소는 F밖에 안 된다. 그럼 중심 원자가 이제 질소냐, 산소냐, 탄소냐를 찾아야 되는데, 자, 원자과 전자수의 합 보이십니까? 원자과 전자수 합. 합 보이세요? 요게 이게 n이고 여기서는 n 플러스 4입니다. 근데 지금 원소가 2개씩 있잖아, 2개씩. 근데 요 차이가 합의 차이가 4라고 한다면 요 원소끼리의 차이는 얼마예요? 2잖아요. 원소끼리의 차이는 2라고요. 그럼 우리가 탄, 질, 산, 풀에서 플로린 제꼈으니까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얘네 둘밖에 안 돼요. 맞지? 그럼 적은 애가 탄소, 많은 애가 산소, 이거야. 됐지? 얘는 이제 다중결합 이것만 그리시면 되죠. 삼중결합. 이렇게 풀었어? 잘했어요. 자, 기억. X는 N이다. 틀렸죠? 니은 공유분의 비공유. 우리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공유분의 비공유 얼마야? 5분의 이거 3개씩 있으니까 여기죠. 이렇게. 그 다음 얘는요. 공유가 3개인데 이거 5에 O2 F2잖아. 외웠잖아. 우리 이거 3분의 10인 거. 됐지? 틀렸죠? 그 다음 디귿 X2 Y4 C2F4 어떻게 그리는지 알죠? 됐지? 이중결합 존재한다. 정답은 2번. 자, 12번. 또 농도네요. 농도.
자, 아세트산 수용액 A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자, A 20ml의 질량을 측정한다. 그래, 잘했어. 질량 측정했고. 그게 Wg이라고 실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Wg. 자, 그 다음에요. 가해 수용액을 사막 플라스크에 넣고요. 용질이 얼마 있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을 했더니만 다 해서 보시면 0.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수산화 이온의 숫자 밀리몰 단위로 가시면 1가 0.1몰 농도, 그 다음 밑에 보이십니까? 밑에 보이세요? 다 해서 적정에 사용된 염기의 부피는 V밀리.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죠? 이게 염기입니다. 수산화 이온. 자, 그러면 수소 이온의 몰수는 얼마냐? 땡큐로 그 실험 결과 밑에 세 번째 보시면 A의 몰농도가 기억 몰농도라고 나와 있어. 얘가 이제 기억 몰농도. 그럼 용질의 몰수는 둘이 곱한 거잖아. 20기억. 이렇게. 뭐 하나 나왔죠, 이거? 이렇게. 그럼 기억이 얼마냐를 계산해 보시면 이제 기억은 얼마가 돼요? 이거 나눠 보시면 200분의 9이잖아.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자, 이거는 퍼센테이지처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1g당 용질의 질량. 이거는 그냥 용액의 질량분해. 용질의 질량을 하시면 됩니다. 퍼센트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g당이라는 게 단위 질량당이라는 거니까, 용액의 단위 질량당 용질의 질량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용액 1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이게 그냥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을 한 값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잖아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해보시면 돼요. 용액의 질량 얼마예요? W라며. 그 다음에 이제 용질의 질량 얼마예요? 용질의 몰수는 이거죠. 곱한 거. 20기억. 20기억이잖아. 그럼 여기다 20기억을 곱하면 얼마예요? 10분의 V죠. 이렇게. 됐죠? V로 이제 환산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곱하기 60. 됐어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잠시만. 요게 질량. 요 단위를 환산해야 되지 않나요? 맞죠? 단위 환산해야 되지 않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맞죠? 얼마 곱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지. 단위를 환산해야죠. 밀리로 풀었잖아, 우리가 다. 이거 밀리몰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거 분자량을 곱하면 밀리그램이 되니까. 요게 지금 밀리그램, 이건 그램인데, 이건 밀리그램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램으로 환산하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요거 풀어보시면 500W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3V.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원자 반지름은 원자 사이즈는 Y가 X보다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억은 이온분의 원자 혹은 원자분의 이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에 있어서 X랑 Y는 1보다 작거든. 근데 Z는 1보다 큽니다. 야, 그럼 1보다 작은 거는 금속이야, 뭐라 해야 돼? 저거. 기억나시나요? 이 원자분의 이온의 사이즈는 금속과 이제 비금속 봤을 때, 금속은 어때? 1보다 작죠. 원자가 더 크니까. 근데 얘는요? 더 크죠. 1보다. 반대가 되면 이온분의 원자의 반지름. 자, 이거는 이제 금속이 1보다 크고 비금속이 1보다 작은 거잖아. 자, 이걸 생각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원소가 정해져 있어. 이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그 다음에 비금속 플로린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이미 1보다 작대요. 이 두 개가 금속이잖아.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금속이니까. 1보다 작은 거. 금속이 1보다 작은 거. 요거잖아요. 요. 뿅. 자, 이 플로린이 있죠. 이제 X랑 Y인데, 원자 반지름은 Y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나트륨이 더 크죠.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니까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되겠다. 끝. 자, 그 정답은 이제 기억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등전자 이온일 때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큰 거니까 Z가 얘죠. 그럼 플로린이 제일 크겠죠. 이렇게 될 거니까.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4번. 14번 풀었어요? 14번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몰이 여기 나왔네? 뒤에가 아니라? 몰이 원래 그 킬러로 뒤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장에. 근데 여기 나왔어요. 14번에 나왔어요. 3페이지에 나왔어요. 자, 이거는 풀어볼게요. 전체 기체 부피. 야, 근데 이렇게 하면 마치 오케이. 일단 해볼게. 마치 화학 반응식처럼 생겼는데 아니야. 오케이.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쵸. 자, 일단은 XY 11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그럼 처음에 XY2만 11g 있었을 거니까 요게 XY2 11g이란 얘기죠. 그럼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XY2는 11g이고 V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뭘 추가했냐. Z2Y를 순서대로 넣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Z2를 먼저 얼마 넣었습니까? 이렇게 2V 넣었죠. 2V. 됐죠? 근데 질량을 아직 몰라서. 왜 몰라? W잖아. W. 이렇게. 11g에다가 Wg 넣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Z2Y를 넣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V만큼 더 추가됐으니까. 얘는 이제 V만큼 넣은 겁니다. 자, 질량은 얼마나 넣었어요? 이 W를 모르니까 여기서 이거 뺀 것만큼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일단 쓸게요. 25-W. 이렇게. 됐죠? 우리가 V라고 하면 살짝 불편하거든요? V를 어떻게 할래요? 그냥 몰수로 잡을래요? 얘를 그냥 1몰, 얘를 2몰, 얘를 1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몰수를.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가 전체 기체 질량분의 Y의 질량. 자, 전체 기체 질량분의 Y의 질량인데 어차피 Y라고 특정을 했으면 B로 딱 풀었을 때 Y의 원자량이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우리가 Y 원자 수로 봐도 되지 않아? 어차피 비율인데 Y 원자량이 약분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가 대 나가 24 대 25래요. 이거 이제 해석을 해봐봐. 질량을. 자, 그러면 요거 질량을 가는 전체 질량이 얼마냐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거 더한 거니까 11 플러스 W일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Y 원자수는 어디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죠, 그냥. 2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나는요, 거기다가 이걸 또 추가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11에다가 25 추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W를 안 써도 되는 게 11에다가 총 25 추가한 거니까 나는 36이야. 그리고 Y 원자수는 여기에서 2개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이에요. 됐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W가 14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얘가 14죠. 됐죠? 그래서 얘가 14. 그럼 얘는 이제 뺐으니까 14 빼니까 얼마야? 왜 뺄 셈이 안 되죠? 25 빼기 14는 11. 오케이. 됐죠? 원자량, 이거 나누면 되죠. 다 나누면 분자량이잖아요. 그럼 이제 XY2가 11, 그죠? Z2가 7, 그러면은 G는 3.5. 자, G의 원자량 물어봤으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마. X2의 분자량은 11. 오케이. 그러면 3.5분의 11 곱하기 W니까 14. 그래서 44. 끝. 이렇게. 정답은 4번.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어땠어요? 요거?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약간 센스가 있어야 되는 문제? 잔머리. 그러니까 점점 애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잔머리를 쓰게 만드네. 살짝 그런 느낌. 일단 우리가 요것만 딱 봐봐봐. 요것만. 뭐가 떠올라?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개의 숫자를 곱해서 33이 돼야 돼.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게? 1, 3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1, 3, 11을 가지고 뭔가 장난질을 해야 돼. 알겠죠? 되는 걸 찾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홀 전자수 곱하기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리고 홀 전자수 곱하기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렇게. 자, 이게 보자. 일단 어떤 숫자를 먼저 찾아보고 싶어? 1, 3, 11 중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런 거 풀 때는 제일 작은 숫자나 제일 큰 숫자 먼저 보면 조금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할래요? 11 이거 특이하지 않아? 야, 이거 무언가가 11이란 말이야. 그럼 무언가가 1 곱하기 11이 돼야 돼. 근데 홀 전자수가 11개일 리는 없잖아.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도 11개일 리가 없잖아. 뭐밖에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1 곱하기 11이라는 얘기야. 근데 b가 10보다 크대. 11이 제일 큰데 그럼 얘가 11이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거 아닌 방법이 없어. 다 쓸 거야? 2, 3 중에 다 쓸 거야? 그러니까 뒤에를 못 풀지. 됐죠? 근데 홀 전자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1개인 거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아니 어차피 2p에 6개, 3p에 6개 들어갈 건데 6개 앞에 채우고 뒤에 3p에다가 5개 채웠다니까. 뭐냐니까? 염소잖아. 그냥 염소. 됐어요? 그러니까 2p6, 3p5니까. 됐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 3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1, 3. 근데 어차피 1이 더 쉽잖아요. 1은 1 곱하기 1이야. 1 곱하기 1. 뭐가 될까? C죠? 얘가 이제 1이고 1 곱하기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홀 전자수가 하나고 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야. 누구예요? 붕소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2p에 하나가 있으니까 p 오비탈에 하나고 홀 전자수가 하나 되는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2p1. 그럼 a가 자동으로 3이죠.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이 돼야 될까요? s 오비탈에 하나인데 홀 전자수가 3개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1 곱하기 3이 돼야 돼. 그럼 누구야? 리튬이죠. 그래서 1s2, 2s1이니까 s 오비탈은 3개, 홀 전자는 하나가 되는 거죠. 끝. 됐어요? 자,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니은 3주기 원소는 2가지가 아니라 하나죠. 염소 하나. 그 다음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그거 써보세요. Y랑 G. 전자가 2개 들어있는 거. 봐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거. 자, 염소 몇 개야? 빨리 앞에서부터. 1s2, 2s2, 그 다음에 2p까지 하면은 5개고, 그 다음에 3s 다 찼어요. 6개야. 그 다음 2개 더 있습니다. 몇 개? 8개. 그 다음 붕소는요? 2개. 끝. 아니야. 정답은 1번. 이렇게. 됐죠? 이런 속도감이 나와줘야 돼. 알겠죠? 이런 문제는. 오비탈은 절대 킬러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갑자기 오비탈 하면서 알았냐? 그렇게 알았을까 내가? 아니죠. 뭐 같아? 똑같은 문제만 계속 풀어봐. 계속 풀어보세요. 기출도 풀고 막 계속 문제 계속 풀어봐봐. 그럼 이제 그냥 자동 반사로 나와요. 무조건 반사로 나와요. 그렇게. 물론 나도 이제 경력이 조금 안 됐을 때는 뭐 2017년 이럴 때는 좀 덜 해봤잖아. 뭐 기껏해야 경력이 2년 막 이럴 때는 경험치가 많이 없으니까 막 고민했다고. 뭘까 얘들아?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공유 전자쌍의 숫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원소의 숫자랑 원소수랑, 그러니까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몇 종류니, 그리고 원자수가 몇 개니. 자, 요거에 대한 게 이제 2, 1, 2. 야, 이것도 2주기 원소로 구성됐고요. 옥텟 규칙 만족한데, 그럼 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2주기 옥텟이니까 이걸로만 구성된 분자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봐봐. 이제 공유가 2개입니다. 2개면은 일단은 중심 원자가 산소일 수밖에 없어. 산소가 들어가는데 원소분의 원자가 2입니다. 이거는 산소 분자밖에 안 되죠.
그죠? 원소가 하나, 원자가 두 개니까. 그리고 공유 전자쌍이 이거니까. 만약에 뭐 중심 원자가 5니까 뭐 OF2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 근데? 그러니까 다른 원소가 들어가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이잖아, 얘가. O2, F2. 안 돼. 이거는 공유 전자쌍이 그치? 세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게 생각이 나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요. 공유 전자쌍이 4개다. 이러면 무조건 중심 원자가 누구요? 탄소밖에 안 돼요. 탄소가 일단 중심 원자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소분의 원자가 1이다. 자, 이거는 뭐야? 종류가 예를 들어 CO2 같은 게 되면은 원소는 2종류인데 원자는 3개잖아. 안 되잖아요. 근데 공유결합이 4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원소수가 3개고 원자가 뭐 3개 요런 거밖에 안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원소수가 3개, 원자수가 3개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뭐가 될까? 종류가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원자가 총 3개야. 그거는 NOF랑 FCN밖에 없어요. FCN 아니면 NOF밖에 없다고. 이게 만족하는 거는.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중심 원자가 탄소가 없잖아. 그럼 FCN이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이것도 당연히 중심 원자가 이제 탄소가 돼야 되는데 탄소가 됐을 때 이걸 만족하는 게 없어요. 원소분의 이제 원자수가 2개를 만족하는 게, 왜냐면 2라는 거는 1분의 2거나 2분의 4, 3분의 6은 넘어갔죠? 3분의 6은 갈 수가 없잖아. 공유가 내 쌍인데.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건데 탄소가 중심 원자인 것들 중에 이거를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탄소가 들어가면 원소 하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죠. 그치?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해도 그럼 탄소랑 예를 들어 그럼 2개? 그럼 CF4? 뭐 원자야?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중심 원자가 2개인 경우로밖에 못 넘어갑니다. 중심 원자가 2개인 경우. 중심 원자가 2개인 경우 중에서 공유 전자쌍이 4개인 거 뭐가 있을까요? 이거 딱 바로 생각이 나야 돼. M2F2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원소는 2종류인데 원자는 4개잖아요. 이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N2F2다. 이렇게. 자, 기억, 가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가는 맞죠? 그죠? 요거 가랑 다 둘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원소 가지수는 2개다. 3개다. 그 다음에 이거 비공유 전자쌍은 다가 나보다 크다. 다는 몇 개입니까? 지금 그려놨죠? 8개예요. 나는요 4개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맞죠? 다가 나보다 크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페이지. 왜요? 뭐가요? 마지막 페이지. 그쵸. 이겨내야 돼. 야, 이거 내가 17번. 이거 pH 계산하는 거 항상 족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 이게, 계산이 너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엿같게 많이 나온다고. 그게 이제 트렌드야, 지금. 트렌드. 그리고 내가 뭐 주의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쓰면 실제 값인데, 뭐라고 써 있어? 이러니까 더 싫은 거야. 왜냐면 실제 값을 계산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보고, 나의 1 보고, 이거 중성이다. 분명 있어요. 분명 있어요, 이거. 그지? 없을 것 같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10의 8승 대 1 대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비율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부피는 VV, EV.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 양 물어보겠지. 부피가 쓸모 있는 거는 양 물어볼 때밖에 없습니다. 수소양이 얼마냐고 이런 거. 자, 일단 우리가 요걸 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또 나와 있는 힌트가 뭐냐면, 자, 가의 요거는 다의 요거에 100배다. 그럼 숫자를 빨리 아무거나 대입하면서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감이 필요해. 근데 이 감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을 때 생기는 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럼 얘는 얼마예요? 이거잖아. 그럼 여기가 위에가 얼마? 요거죠.
맞지? 그럼 얘는요?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10의 8승, 그러니까 10의 16승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돼요? 안 나잖아. 얼마 차이나? 이렇게 되면 10의 8승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안 나죠. 12 차이 나죠. 12승 차이 나잖아. 아, 그럼 조금만 더 줄여볼게. 조금만 더 줄여. 하나씩 줄여보는 거야. 여기가 2승, 그럼 여기는 12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얼마? 100배니까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럼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러면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여기는 10의 10승이죠. 16승 차이 나죠. 요렇게 빨리 그러니까 일단 어느 숫자를, 무언가 숫자를 대입한 다음에 그 알지? 뭐지? 업, 다운. 게임하는 거야. 업, 다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더 빨라. 그리고 막 괜히 방정식 태워가지고 얘를 뭐 100x, x 해가지고 지랄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다라는 거야. 수학이 아니니까. 실제값 됐죠? 됐어요? 2 깎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2를 높이면 되죠? 2승 높이면 10의 2승이죠.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입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이렇게 된다. 끝. 자, 기억. 산성은 두 가지다. 이게 위에 분자만 보시면 됩니다. 얘 산성이죠. 얘 산성이고요. 얘도 산성이죠. 얘는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 봤고요. 나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양. 자, 이거는 부피로 계산을 해야 돼. 나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양. 그럼 얘는 부피 곱하기 이거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죠. V. 그 다음에 얘는요, 다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양이니까 요거를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승 곱하기 2V. 됐죠? 요거는 50은 안 나오죠? 이거 어떻게 봐도 이제 50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수산화이온의 양이니까 4네요. 4승. 4승. 요거죠. 맞아요? 이거 200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100이니까? 틀렸죠. 자, 디귿. 가에 물을 넣어서 2Vml로 만든 수용의 pH. 야, 이거 왜 계산하냐? 봐봐. 가는 pH가 얼마예요? 2잖아. 그럼 pH가 3이 되려면 농도가 몇 배가 돼야 돼? 10분의 1배가 돼야 돼요. 그럼 부피가 몇 배가 돼야 돼? 10배가 돼야 돼. 근데 이거 부피만 늘린다고? 물을 넣어서 부피가 2배 된다고?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되지는 않죠. 아니잖아, 일단. 정답은 1번 이렇게. 됐습니까? 기억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18번 어땠어요? 금속. 페이지를 제일 쉬운 것 그래서 4페이지에서는 쉬운 거죠. 4페이지 치고는. 자, 전화량 보존 법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비커에다가 X몰 농도에 A가 플러스 V리터 이렇게 놨답니다. 전화량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화량. 일단 전화량이 조금. 일단은 숫자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숫자는 몇 개예요? XV. 전화량은 AXV. 예. 자, 가의 비커에다가, 자, 근데 여기다가 비금속을요. 3N. 또 미지수 나와. 미지수가 몇 개야, 지금? 자, 3N몰을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 자, 나 과정 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 후에 비금속분의 A 금속의 양이 3이래. 자, 누가 한계 반응물이야? A죠. A가 한계 반응물이죠.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거 몇 분의 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A가 한계 반응물이면 얘가 전부 다 반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고, B는 이거죠. 이해돼요?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 과정 후에 B가 플러스의 몰농도는 3분의 2X다. 자, 부피는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줬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금속을 넣었어도 부피가 변화가 없으면 부피는 V리터인데 B가 플러스에서 이후에 몰농도가 3분의 2X 몰농도의 V리터래요. 이렇게. 그럼 숫자가 나오잖아. 숫자가 얼마예요? 3분의 2X V잖아요. 맞아요? 이해돼요? 근데 어차피 봐봐. 석출된 애랑, 석출된다. 아직 이온화가 안 된 금속이랑 이온화가 된 금속이 합치면 초기 몰수죠. 다시.
얘가 3n몰 들어가서 이온화가 된 애는 이렇게 됐을 거고, 이온화가 됐을 거고, 남아있는 애가 얘잖아, 지금. 그러면 얘랑 얘를 합친 게 뭐예요? 원래 개수잖아요. 그럼 얼마야? 됐어? XV다. 라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남아있는 숫자는 우리가 요걸로 좀 치환을 해봐봐. 그러니까 이제 XV니까 얘는 몇 n몰이에요? XV가 3n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2XV는 몇 n이야? n잖아. 그죠? 이게 숫자라고, 숫자. 전하량은 얼마가 돼야 돼? 전하량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n 곱하기 b잖아요. 요렇게. 자, 근데 이 전하량이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치환해보면 3n이잖아. 얘가 3n이잖아요. 똑같잖아. 그럼 얘 전하량도 뭐예요? 3n a. 그럼 전하량이 2n b는 3n a가 돼야 됩니다. b 얼마예요? 3. a는 2. 끝. 됐지. 자, 기억. 나에서 금속은 산화제다. 산화가 됐으니까 환원제죠. 틀렸죠? 야, 그럼 찍어도 3, 4번은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할 수 있잖아. 찍어도 1, 2, 5번 중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니은 a분의 b는 2분의 3이다. 맞죠? 2분의 3. 이렇게. 그 다음 디귿 x는 v분의 3n이다. 아, 이거 나누면 돼요. x, v가 3n이니까 x는 v분의 3n이죠.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이렇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19번. 19번. 거의 다 왔어. 중화 반응은 은근히 쉬웠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게 A, B, C는 기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 보이세요? 개수비는 A인데 A랑 똑같은데 얘가 무슨 물질이야? 액체입니다. 액체예요. 알겠죠? 기체 부피를 따질 때 따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항상 양적 관계는 무조건 상태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상태 먼저 확인해라. 쓱 하면서 그냥. 자,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반응의 진행 과정 중 한순간을. 근데 말이 좀 웃긴다. 반응의 진행 과정 중 한순간을. 그죠? 중간 과정 파악 유형이죠. 제가 분류해드렸던 것 중에. 자, 분자량 비는 A 대 D가 5대 3이다. 이거 나오면 왜 나온 거야, 얘들아? 분자량이 나왔다는 건 왜 나온 거예요? 몰수에다가 곱해서 질량으로 풀거나 질량으로 나왔을 때 얘를 나눠서 몰수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어차피. 알겠죠? 자, 여기서 B가 8n몰, C가 5n몰 나와 있잖아. n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보니까 V도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6리터, 5리터. n도 구할 필요 없죠. 그냥 8몰, 이렇게. 8몰. 몰수를 표시해 줄게. 8몰, 그럼 얘가 5몰, 이렇게 하시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완전히 끝났을 때는 C랑 D밖에 없습니다. C랑 D밖에 없어요. 이때가 이제 X리터.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풀자. 자, 그러면 딱 보이잖아. 야,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A와 D의 질량, A와 D의 분자량. 너무 대놓고 그냥 뿅이잖아, 그냥. 맞아? 자, 일단 이렇게 해보자. 이거 중간이거든요, 중간. 반응 중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C가 5몰 나와서 없다가 5몰 나왔잖아. 그럼 A는 얼마 반응한 거야? 자, 얘가 5몰 나왔으니까 A는 A몰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있었다가 A몰 반응한 겁니다. 이해돼요? 그치. 그럼 여기 이제 얼마가 있었던 거고 얘는 이제 얼마가 있었다가 얼마 마이너스 A죠,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D는요. D는 얼마가 돼야 돼? 그냥 A가 돼야죠. 왜요? 얘가 5몰 나왔으면 A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가에서 A의 질량 대 나에서 D의 질량으로 볼게요. 가의 2 대 나D. 이렇게.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9대 1.8이니까 5대 1이죠? 자, 근데 분자량의 B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5대 3으로 나누면 뿅뿅뿅 하시면은 몰수비가 나와. 몇 대 몇이야? 3대 1. 그럼 얘가 A면 얘는 3A. 그러면 얘는 하면 뿅 2A. 됐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봐봐봐. 혹시 이거 보이세요? 당연히 보이겠지. 얘가 이렇게 갔을 때 비율과 이렇게 갔을 때 A가 없거든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A 반응이 있고 여기는 2A 반응이 있잖아. 그럼 반응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 됐어요? 그러면 B도 똑같아. 여기서 8몰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몇 몰이 없어진 상태다? 4몰. 4몰이 없어졌으면 원래는 12몰. 이거 색깔을 바꿔야죠. 이거는 이제 12몰. 이렇게. 그래서 4대 8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럼 C는 얼마 나와야 돼? 1대 2니까 5 나왔으면 여기는 10 나와서 추가되면 얼마가 돼? 총. 됐죠? 그리고 A는요? A도 총 3A가 되겠죠. A 대 2A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만 하시면 됩니다. 봐봐. 기체 부피를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보죠. 요렇게. 자, 요게 전체 기체 몰수죠. 그리고 얘 빼고, 꺼져. 얘 전체 몰수가 이제 기체 몰수죠. 부피. 그러면 얘 대 얘가 6대 5가 돼야 돼. 암산 되냐? A 얼마야? 암산을 해보시면 이제 A 얼마 나와요? 계산. 식을 써줄게, 그냥. 자, 3A 플러스 12 대 2A 플러스 13. 그죠? 요게 6대 5지 않습니까? 계산해보시면은 A는 6 나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A가 18몰 있던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몇 몰 남은 거야? 12몰 남은 거야. 그래서 전체 몰수 얼마? 30몰일 때가 6리터. 30몰일 때가 6리터. 그 다음 5리터일 때는 그럼 25몰인 거죠. 됐죠? 그 다음 얘는요, 얘는 빼야죠. 기체가 아니니까. 얘 혼자 15니까 X는 얼마겠습니까? 5로 나누면 3리터란 얘기입니다. 다 했죠? B도 계산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A가 6몰 감소할 때 B가 몇 몰 감소했어요? 4몰 감소했죠? 그러면은 6대 4란 얘기죠. 끝났지. 자, 정답은 다 했죠? X랑 A, B. 정답은 2번. 4번. 2 나옵니다. 2. 4번 이렇게. 됐어? 오케이. 라스트 20번 보겠습니다. 좀 길어지네. 근데 이거 중화 반응이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중화 반응이 아닙니다. 왜냐면 만약에 밑에가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비라고 나왔으면 살짝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용액에 존재하는 구경꾼 이온수비예요. 구경꾼은 반응에 참여를 안 하니까 더 쉽죠. 그지? 맞다고요, 빨리. 네. 자, 구경꾼 이온수비가 여기는 1대 2대 9. 그 다음에 2대 4대 기억. 야, 이거 그냥 모의고사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숫자 놀이 게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숫자 놀이 게임. 자, 보면은 구경꾼은 여기 Cl 나트륨 X란 말이에요. 자, 몇 가지인지도 중요하지도 않아. 왜냐면 전화량 따지는 게 아니야. 구경꾼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자, 무언가 Cl은 1대 1, 여기는 1대 3, 여기는 2대 3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해보면 이 9라는 숫자가 상당히 거슬려요. 그래서 제일 큰 것끼리 잡는다고 해도 9대 6, 즉 3대 2가 없어요. 이래? 3대 2가 없다고. 그러면은 제일 큰 놈을 같게 한번 맞춰줘 볼까? 같게. 그러면 9랑 6의 최소 공배수가 18이니까 18로 맞추면 얘를 2대 4대 18로 보시고요. 얘를 3대 12대 18로 본 다음에 한번 다시 쳐다볼까? 그럼 18로 똑같은 거는 이거죠. 그랬을 때 18을 가리고 이제 2, 4랑 3, 2 중에서 자 4랑 12 하면은 1대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대 3은 요 그대로 2대 3 이렇게 되잖아요. 가자. 자 CL-는 18 18 18 18 18 됐죠? 나트륨은 1대 3이니까 이제 4대 12로 가시면 되겠죠. 4대 12 4대 12 이렇게. 자 이게 20이니까 얘는 88이죠. 88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x 이가 플러스는 나머지 2대 3이죠. 그냥 2대 3. 그래서 이제 21대 이제 이렇게 되죠. 2랑 4. 그 다음 31대는 3이랑 6이 되겠네요. 그리고 41대는 4랑 8이죠. 자, 그리고 이거 맞으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중화 반응 해가지고 이제 shake it out 하면은 구경권이구나. 일단 할게요. 자, 구경권은 이제 4대 8대 18이잖아. 그럼 4대 8이 얘네 둘이겠네요. 그죠? 4대 8대 18이잖아. 기억 얼마야? 네. 자, 기억 곱하기 A분의 B. A랑 B가 뭐죠? 몰롱도가 몰롱도가 나와있네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얘가 몰롱도, 얘가 A 몰롱도, B 몰롱도, 그 다음에 얘가 0.1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거 실제 값으로 계산을 해야 돼. 실제 값으로, 우리가 지금 초록색으로 쓰면 상대 값이야. 실제 값을 계산하면 0.1 곱하기 20 하면 똑같네요. 그냥 하시면 되겠네요. 실제 값이랑 우리가 푼 상대 값이 똑같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시면, 자, A는 얼마예요? 그냥 이거 곱해서 18 되는 겁니다. 그럼 A는 얼마? 0.9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면 4가 돼요. 얼마? 0.4. 됐죠? 그럼 기억 곱하기 A분의 B니까 9 곱하기 이제 0.9분의 0.4니까 얘는 4 나와요. 맞죠? 기억 맞고요. 니은 가에서 H 플러스의 몰롱도. 오케이. 그럼 반응 후를 보는 거니까 4, 4, 뿅에서 10 남잖아. 그럼 부피 얼마? 50 중에 10이죠? 그럼 0.2가 돼야 되겠네. 0.24가 아니라 0.2죠? 디귿, 나는 산성이다. 이거 어차피 해야 했었네. 수소이온이 남으니까 산성이다. 맞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다. 됐나요? 오케이. 셔터 하자.